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부촌으로 알려진 유엔빌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거나 일부 연예인,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들도 조금 거주하는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단지 내부 도로에 거주민들이 흰 페인트로 선을 긋고 무단으로 주차 박스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도로인데 선을 그어 놓으니까 마치 공인된 주차장처럼 보이겠죠?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공공재인 도로를 그들의 사적 편익을 위해 저지른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설악산이나 지리산 또는 북한산 국립공원 같은 곳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그러한 불법 사적 점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했겠죠. 뜯어 고쳐야 할 것, 행정력 집중해서 단속해야 할 것은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이나 공권력은 대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에게 집중되기 일쑤입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문화를 깨트리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서울 용산구청장님, 그리고 서울시장님, 부하 직원들 시키지 말고 직접 한번 나가보십시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을 낮 햇살이 아주 따사롭군요. 아마 이 볕에 쌀, 과일 이런 것들 익어가겠죠. 그리고 얼마 후면 추석. 언제나 마음 넉넉하고 근심 걱정 없는 한가위를 맞을 수 있을지. 자, 9월 15일 오후 5시 4분 막 들어왔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정승조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노사정위원회가 본회의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안, 어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가까스로 통과했는데 최종안을 의결했죠. 그렇습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89차 본위원회를 열어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원하청업체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개선과 통상임금제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3대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 18일까지 1년 연장해 합의서에 담긴 후속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활동연한을 1년 더 연기하기로 했군요. 예. 네. 자, 그런데 민노총 당연히 어제 그제부터 반발 거셌습니다만 삭발식까지 했다고요? 예.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사정위 야합은 무효라면서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노사정이 야합 무효 선언 민주노총 임원 대표자 긴급결의 대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규탄과 노동자들의 탄식, 심지어 한국노총 간부의 분신 시도 항의가 있었음에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표결로 야합안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이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불공정 시장 지배로 독점 이윤을 누려온 재벌을 개혁해 고용을 창출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제도 계약을 실시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노동시간을 연장시켜 재벌의 배를 더 불리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노동시장 구조 개혁 관련해서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고뇌에 찬 결단이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한편 들으면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지켜질지가 문제겠죠?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정부 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서 오랜 진통 끝에 마침내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특별히 한국노총 지도부를 콕 찍어서 매우 고맙다고 하니까 막상 이 사람들은 더 난처할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고맙다는 얘기는 노동자 편에 들어서 보자면 아니 우리는 챙기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지 않겠어요. 예. 네, 참. 자, 정치권 상황 좀 보겠습니다. 새정년 오늘은 고비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오늘 저녁 문재인 당대표와 담판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죠. 예.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오늘 혁신안 의결을 위한 16일 중앙위 연기와 재신임 투표 취소를 문재인 대표에게 요청을 하면서 문 대표와 담판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 간담회를 갖고 16일 중앙위를 연기해주거나 그날 혁신안 처리를 하지 말기를 부탁한다면서 물론 대표직 신임 연계도 취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당 위기와 혁신의 본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끌어내고 육참골단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16일 중앙위 문제를 포함해서 문 대표와 오늘 중이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재신임 문제가 되면 혁신이 아니라 권력투쟁으로 이슈가 옮아간다면서 논란 속에 공천안이 통과된들 당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갈 리 만무하고 총선 전망이 밝아질 리 없다. 당내 갈등과 불신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저녁 회동 여러모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새정년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그럼 만나겠다, 못 만날 이유 없다 이러면서 오늘 저녁에 지금 만나겠다고 예고기사가 뜨고 있죠? 예. 김성수 대변인은 문 대표가 오늘 오후 비서실을 통해서 안 전 대표를 만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언제 어디서 만날지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지만 회동은 문 대표가 국감 일정을 마치고 복귀하는 오후 5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표는 당에 대한 걱정이나 혁신 방향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안 전 대표와 조금도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이고 안 전 대표가 혁신의 힘을 모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뜻도 함께 전해왔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네. 자, 또 이 뉴스 들으시면은 혈압 좀 올라가실 것 같은데요. 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이 모두 18명인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죠? 예.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오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고위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서 병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버렸습니다.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 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적 이탈 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2012년 2,842명이었지만 이듬해 3,075명으로 늘고 작년에는 4,38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374명에 달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적 이탈 상실 등으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이 빠르게 팍팍 늘고 있네요. 예. 취임하던 2012년, 선거가 있었던 2012년에는 2,800명, 3,000명이 안 됐는데 그 이듬해 3,075명, 작년에는 무려 4,400명 정도로 늘었고 올 상반기, 7월까지니까 한 달이 더 있군요. 올 7개월만 2,400명쯤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지나가는 거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게 또 연결을 지으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묘한 트렌드가 이렇게 보여서. 예. 그런데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하는 사람들, 항상 신문에 나오곤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죠. 예,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지난해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시기와는 상관없이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겨우 4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생활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어려운 말로는 유책 배우자 이런 말을 쓰던데, 그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76년 A모 씨와 결혼한 B모 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습니다. 2000년 집을 나온 B 씨는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가 2011년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것인데요. 1, 2심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B씨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우리 그만 갈라섭시다 이 말할 자격 없다 이 소리죠? 예. 잘못을 안 해야지요. 자, 새정년에서 탈당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 오늘 당을 공식적으로 만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당 이름이 예전에 김대중, 김영삼 그 양김이 젊었을 때 활동했던 그 유명한 신민당으로 정했더군요. 그렇습니다. 박 전 지사는 이날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창당 기자회견을 열어서 위민, 위국, 위족을 신민당의 기본 정신으로 삼아서 당원이 주인인 정당, 일하는 정당, 보통 사람들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안에 발기인들을 모두 모아서 연말까지 창당대회를 치를 계획이라면서 내년 총선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신하는 제1야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회견에는 박 전 지사와 함께 문화, 농업, 여성, 종교 등 사회 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생활 밀착형 중도 정당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신민당. 자,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인천시 의회가 전교조에 대한 지방 보조금 지원을 원천 봉쇄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요? 예. 아니 이거 돈을 주겠다는데 지금 막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전교조여서 그러는 모양이죠? 예, 전국 시도 의회 가운데 전교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막는 조례를 만든 것은 인천시 의회가 처음입니다. 인천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인천시 교육청이 상정한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애초 조례안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 노조를 삭제해 앞으로 법내 법외를 막론하고 교원 노조에 보조금을 줄 수 없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교조 인천지부가 시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개최하던 행사들은 내년부터 지원이 끊겨서 개최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네, 이런 거야말로 정말 정치적 조치가 아닌가 싶고 답답합니다. 자, 문화재청이 창덕궁 낙선제 권역 일부 전각에서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추진하던 이른바 궁스테이, 왕궁에서 하룻밤 잔다 이거죠? 예. 궁스테이가 무산됐다고요? 예.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문화재청이 신청한 궁스테이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압도적인 반대로 보류 결론을 냈습니다. 지난 6월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은 창덕궁 낙선제 권역의 석복현과 수강제를 고급 숙박시설로 개조하는 사업안을 내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못지않게 궁 내부를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문화재청 내부에서도 궁궐 훼손 우려와 목조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을 들면서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 정보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동해안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고 제주는 제주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제주는 점차 흐려져서 늦은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은 제주와 경상남북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구름이 많겠지만 제주와 경상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제주는 가끔 비가 오겠고 경상남북도 해안은 밤에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다. 감기 조심하자 이런 뜻이겠죠.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들 저녁 때 만난대네요. 문재인, 안철수 두 분. 어떻게 좀 얘기가 잘 풀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자들한테 공지가 된 건 6시에 만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에. 그럼 잠시 뒤네요. 40분 뒤에. 네네. 지금 6시에 만나는 걸로 돼 있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갈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없었는데, 어쨌든 내일 중앙위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네네. 그래서 중앙위원회를 뭐 예정대로 진행을 할지,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제시했던 재신임 투표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총괄적으로 논의가 될 텐데요. 네. 뭐 현재 상황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 쪽이나 그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비주류 쪽 모두 지금 양보 혹은 뭐 한 발 물러설 그럴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사실 안철수 의원이 이 오전에 이 문재인 대표에게 이 재신임 중앙위 연기, 재신임 투표 철회 이거를 다시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 중도파 의원들 모임인 이 민진모 의원들이 내일 중앙위가 강행이 되면 혁신안 처리 때 이 비공개 투표를 요구를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퇴장하겠다. 집단 행동까지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 쪽에서도 어쨌든 혁신안 처리를 미룰 수는 없다. 혁신안 처리에 힘을 보태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내일 중앙위는 어떤 식으로든 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두 사람이 이제 뭐 문재인 대표 말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비주류의 뭐 수장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상징성이 비주류의 대표 자격을 갖고 지금 문재인 대표를 만나는 것이어서 양측이 두 사람이 뭐 의견 일치를 본다면 비주류 쪽에서도 뭐 그에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건 결국 둘 중에 어느 쪽도 지금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아무래도 오늘 6시 모임에서 뭔가 결론이 나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예. 다만 결론이 난다면 아마 안철수 의원 쪽에서 양보를 하기보다는 네. 문재인 대표가 양보를 하는 선에서 그 선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보할 여지가 있긴 있습니까? 재신임한 완전 철회? 뭐 그런 정도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위를 사전에 지금 당원 당규에 의해서 소집이 확정돼 있고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을 힘센 사람 둘이 만나서 뚝딱뚝딱 해서 없던 일로 해버리자고 하면 이거야말로 공당의 모습이 완전 우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위를 연기하는 문제는 불가능한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는 방안은 저는 뭐 논의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혁신안이 내일 중앙위를 통과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네. 혁신안이 통과되고 나면 사실은 그 비주류 쪽에서 뭐 어떤 공세를 펴는 거하고는 무관하게 아마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예. 아마도 이 그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 혁신안의 통과를 좀 통과로 가름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문재인 대표도 안철수 의원도 서로 이렇게 출구를 찾을 수 있는 접점은 예. 그쪽에서 좀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앙위를 두 사람이 만나서 연기하자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절벽 앞에서 서로 칼끝은 살짝 비껴가는 선에서는 정치적 타협이 있을 수 있다. 네네. 이를테면 재신임을 해가지고 재신임 한 72표, 불신한다 28표. 만약에 요런 정도로 나온다면 비주류도 아주 이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 바짓가랭이 잡을 뭐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표로서 예. 확인하면 이제 완전히 퇴로가 막히는 거니까 내일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가 되면 그걸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재신임 역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자. 아마 비주류 쪽에서도 그 문제를 그 정도 선에서 그렇죠. 이렇게 좀 가름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예. 표로서 딱 드러나면 염치가 없을 테니까. 그렇죠.
거죠. 그나저나 참 쉬운 일 어렵게들 하느라고 애들 씁니다. 아이고. 그 6시에 어디서 만난대요? 저도 지금 장소는 못 들었습니다. 가까우면 이거 이강윤의 오늘 6시에 끝나니까 저도 그 앞에 가서 좀 기다렸다가 밥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거 어떨까 싶었는데. 자, 7시에 또 뉴스K에 나가야 되는구나. 예. 그거 말고 여당 쪽은 김무성 대표는 요즘 따님 문제 때문에 어떻게 얼굴이 좀 헬쓱하고 살도 좀 빠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씩씩합니까? 아무래도 요새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정해진 순서 이외에 다른 바람들은 지금 일치 안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 개인사와 관련된 또 가족 문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죠, 주변에서도. 그렇죠. 또 한국적 정서도 있고. 네네. 자식 이기는 장사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뒷머리 극적이던 걸 얼핏 봤는데. 그나저나 그 문제의 그 따님이 수원대학교에 어떻게 힘써가지고 아버지 덕에 이렇게 교수 됐다. 그런 말 나왔던 그 딸이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기자들 뻗치기 좀 해야겠네요. 문안 회동 끝나고 나면은 기사들도 쫙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따끈따끈한 거 있으면 바로 카톡으로 한 줄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내일 연락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후미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5시 29분 막 되어갑니다. 10초 전이군요. 댓글을 잠시 보고 긴 시간은 못 되겠지만 보고 경제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는 몇십 건 굉장히 많은 건들을 주셨는데 물론 어제가 이제 방송 재개한 첫날이고 하니까 그동안의 상흔들도 이렇게 다독이고 재출발에 가까운 재개니까 격려와 덕담 이런 것들 많이 주셨고 시간이 60분으로 주는 통에 그렇게 많이 할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려다 보니까 사실 잘하자 다시 시작해서 좋다 이런 말씀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그걸 낱낱이 읽기도 좀 민망한 것도 있었고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죠. 오늘도 격려와 감사 그리고 잘 해나가자는 다짐의 글들 많이 주십니다. 마음으로 깊게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새로 고침하니까 막 뜨는 것 무슨 일단 읽어야겠죠. 주야님 처음 보는 닉네임 같기도 합니다. 이강윤의 오늘 출첵합니다. 이강윤 이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정승주 아나운서 뉴스 브리핑, 케미가 좋네요. 이강윤의 오늘은 60분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라디오 팀장 그리고 라디오 팀원들이 올해
오랫동안 쭉 끌고 갈 수 있는 뼈대가 튼튼한 편성표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낮밤으로 애들을 많이 씁니다. 아마 모종의 고려는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뭐 이사가 됐다고 제 프로를 늘려라 이렇게 말하면 바로 게시판에서 혼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는 PD들이 정해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윤 이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예전처럼 이강윤 앵커라고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쑥스럽기도 하고, 이사는 그냥 이 내부에서의 직위인 거지, 방송을 할 때는 저는 그냥 이강윤 앵커입니다. 자, 레이디 가가가 아니고 레이디 가카군요. 수구 정권 10년의 폐해를 합심해서 정리하고 고쳐도 모자랄 판국에 모 당대표를 흔드느니 성명야당이 아닌 선명야당처럼 행동해 주길 바란다. 약쟁이 사위를 둔 엑스누리당이 죽쓰고 있으니까 지금이 점수를 딸 좋은 기회인데 말이야 라고. 레이디 가가 아주 노래만 잘하고 댄스도 잘하는 줄 알았더니 한국 정치 상황도 아주 밝으시군요. 고맙습니다. 지겨원님, 안철수 의원은 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막는지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좀 분쟁을 문재인 재신임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안철수 의원 그리고 비주류 좀 지긋지긋하네요. 야권 지지도 그나마 더 떨어지게 하는 그런 주범들이 아닌가 싶다고. 네, 꽤 많은 분들의 정서를 대변하신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들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섬집아이님. 네, 다시 뵈서 저도 참 반갑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90분 방송. 1시간은 너무 짧아요. 사실 이강윤의 오늘이 뭐 정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뭐 한 3시간 할까요? 농담입니다. 뉴스K에서도 큰 어른으로서 역할 부탁드립니다. 좋은 뉴스가 조합원 참여와 외연 확대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방송을 위해 모인 미디어 협동조합이니까요. 네, 큰 어른은 아니고요. 조금 더 기자 생활을 일찍 시작한, 그리고 능력 없다고 많이 혼나면서 눈물 쏙 빠지면서 일을 배웠던 기자로서는 뭐 별 보잘것 없었던 선배 기자로서 제가 조언을 하거나 미력이나마 보탤 게 있으면 보태겠습니다. 큰 어른 이런 말씀은 민망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가짜 보수님, 기자 양반 이거 맛이 간 거 아니야? 문재인이 양보한다고? 에라이, 문재인이 양보하면 문재인 그냥 찌그러져라. 제가 양정대 기자 양반에게 꼭 전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양 기자 분석 들어보니까 뭐 정치적 모종의 타협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60분으로 줄어서 더 이상 댓글은 보지 못하겠고, 아무튼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으로 바로 넘어가죠.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바짝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약 50일 전까지는 헤어름 자산 투자의 오진근 대표가 맡아주셨는데, 재개 후에는 제가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경제뉴스 동네에서는, 경제부 기자 동네에서는 아주 스마트하고 여러모로 빼어나다고 칭찬이 자자한 분인데요. 2대12의 성문제 기자가 앞으로 당분간 이 코너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분간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갔으면 싶은데 성 기자 형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2대12 성문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말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역시 소문대로 아주 발음도 정확하시고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짧게 인사 한마디 하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대12 산업부 기자 성문재라고 합니다. 앞으로
경제뉴스 쉽고 편안하게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산업부에 계시는군요. 네. 자, 요즘 재계에서 임금 피크제가 주요 이슈 중 하나인데 이건 뭐 재계뿐만 아니고 우리 전 사회의 노동 부분이 걸린 거니까 그리고 세대와 세대 간의 문제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임금 피크제 이미 도입했다고요? 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10곳 중 8곳이 임금 피크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혹은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쉽게 말해서 정년을 늘려주는 대신에 특정 시점 이후부터 연봉을 깎아나가는 제도인데요. 이번 조사에 응한 204개 기업 가운데 31.4%는 임금 피크제를 이미 도입을 했고요.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절반인 49.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도입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9.1%에 그쳤는데요. 이 임금 피크제 적용 가능성이 높은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은 전체 재직 근로자 대비 평균 한 6.5%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채용은 작년보다 좀 줄어드는 분위기인데요. 작년과 비슷하다는 답변이 44.6%로 가장 많았지만 감소 답변이 35.8%로 증가 답변 19.6%보다 많았습니다. 이 채용 감소 이유로는 국내외 경기 상황이나 업계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에도 위기감이 적지 않고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막 이런 거 오던데. 네.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였나요? 우리 한국 신용 등급 아까 오후에 속보 뜨는 거 보니까 상향 조정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S&P였군요. 네네. 네, S&P가 오늘 오후에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신용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상황이 나오고 있는 속에서 일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S&P 3년에서 5년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성장을 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단기 외채 비중이 줄어들고 또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누그러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 그 국가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높습니까? 신용 등급이? 예, 제가 그걸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물어서 미안합니다. 사실 이런 거 다 일일이 외우고 있을 수는 없죠. 일본이 최근 꽤 여러 단계 추락한 것으로 제가 들어서 어떻게 되나 싶었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 올리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정말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판단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은 앞으로의 경기 예측, 미국 경제가 어떻게 살아날지에 대해서 확실히 잘 전망을 못하고 있다. 이런 소리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은 한 달 전만 해도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회의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과 17일 이틀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그 결정이 발표가 됩니다.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 달, 그러니까 9월과 그리고 10월, 12월 이렇게 세 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이번 달보다는 12월에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조금씩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은 이미 수차례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해왔기 때문에 올린다는 자체는 기정사실로 보이고요. 그 시점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금리를 이달에 인상하자는 쪽은 미국 경제가 이미 충분히 회복됐고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뤄야 한다는 쪽은 고용지표가 아직 경기 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임금 상승도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연준을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금리 인상 뒤에 이 미국 경제 회복세가 꺾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 둔화는 결국 양적 완화를 재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 거의 없다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자본 이탈로 신흥국 경제가 위기에 처할 경우에는 국제적인 비난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또 금리를 그대로 두자니 시장에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난,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금융 리스크를 키웠다, 이런 비난을 또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연준이 이제 결정을 앞두고 상당히 고민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미국 경제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달러화의 가치의 힘 또는 위력,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긴 한데, 네. 금리를 조금 올리면 이제 다시 시중에 풀렸던 돈이 은행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럼 인플레나 경기 과열도 조금 막을 수 있다, 그러는 건데, 만약에 12월로 늦추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져서 국제 금융시장이나 뭐 증시들도 영향을 좀 받을 거고 말이에요. 네. 그렇죠. 하여튼 참, 올릴 거면 빨리 올리든지 뭐 하든지 하지. 아주 그리스 얘기하고 미국 금리 얘기만 나오면 요즘은 이젠 슬슬 짜증이 나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스마트폰을 어디다 갖다 턱 대면 돈이 결제된다 뭐 이러는 거, 카카오페이가 그런 거 맞아요? 아, 카카오페이는 그거랑 조금 다르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무슨 광고 핸드폰을 보니까 갖다 대면은 결제가 되는 것은 이제 최근에 나온 삼성페이가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그런데 이 카카오페이는 그거와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이제 간편, 그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 결제 방식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흔히 쓰는 카카오톡이라는 그 SNS 메신저를 이용해서 이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이게 출시된 지 1년이 됐다는데 그동안 성과가 집계된 게 있습니까? 네. 카카오페이 출시 1년 만에 그 가입자 수가 500만 명에 달했는데요. 네. 그 가입자의 99%가 실제로 카드를 등록했고, 결제 건수도 1000만 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용자를 연령과 성별로 구분해 보니까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이기 때문에 주로 소액 결제가 많았지만, 최고 결제 금액, 한 번에 최고로 많은 결제 금액을 기록한 사람이 757만 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비행기 티켓을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은 이제 가입 고객 수 500만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500만 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은 이용자 숫자이고요. 네. 또 국내 신용카드 이용자의 20%에 육박하는 수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카카오 측은 그동안 서비스의 사용성과 편의성을 키워온 결과라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카카오페이를 조금 더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종합 결제 플랫폼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과금 납부, 또 자동 결제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또 제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 기자, 뭐 하나 궁금해서 갑자기 든 궁금함인데 물어봐도 돼요? 제가 워낙 알고 있는 걸지 모르겠네요. 제가 워낙 컴맹이고 모바일맹이라. 네. 그럼 다음 카카오는 어디서 수수료 또는 수입을 올립니까? 이 카카오페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해당 상품을 파는 또 실제 그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 업체의 일부 그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결제하면 그 중에 몇 %를 그 신용카드사에서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그런 식의 그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자기들의 마당에서 펼쳐진 전에서 이루어진 거래니까 자리세조로 얼마를 받는 모양이군요. 예, 그렇죠. 예, 아무튼 20대 젊은 여성들의 활용도가 높았다. 얼리 어댑터는 20대 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날 첫 시간 아주 깔끔하게 리포트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5시 46분 20초 돼갑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는 노동당의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김상철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노사정 대타협안 그리고 어제 한국노총 중집위를 통과했고 오늘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서명이 됐죠. 견해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철 비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노사정 합의안이 공식적으로 타결 서명이 됐습니다. 예, 예. 노동당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14일부터 해서 계속 이제 논평을 통해서 네. 이번 노사정 합의안 자체가 실제 이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경고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거의 연정에서 보면 이번 합의안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강경하게 비판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한 두 가지쯤 피부에 와닿게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현재 경제 구조, 특히 경제 위기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쨌든 노동자 서민들입니다. 네. 그 가계부채가 1,000조에 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그 가계의 주머니가 좀 부르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는데요. 이번 그 합의에서의 소위 이제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결국 소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계층의 임금을 깎는다라고 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 소비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연령대의 소비 지출을 오히려 억제하는 효과가 날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경제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 그런데 97년 IMF 이후에 이제 도입됐던 그 정리해고 요건 때문에 그런데요. 안 그래도 뭐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다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그 해고 요건을 또 완화시키는 조치가 됐습니다. 네. 이처럼 임금이 낮고 그 다음에 고용 조건이 불안정해지면 결국에는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그 서민들 그다음에 노동자의 삶을 밝힐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임금 피크제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 세대 월급을 깎아서 네. 그 깎아서 만든 돈으로 아들들 좀 취직시켜서 한 명이라도 더 일하게 하자 이 소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아버지 월급은 깎아서 생긴 돈으로 아들들을 그만큼 채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누가 쫓아다니면서 하나 둘 세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만든 그 보강안 또는 방책은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총의 합의 혹은 노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마나한 소리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지 않는 이행 계획이 나오고 만약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합의문이 폐기될 수 있는 일종의 조항을 통해서 네. 노사정 각자의 책임이 좀 명확히 드러난다면 100번 양보해서 좀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네. 지금처럼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그 의무가 부과되고 나머지는 노력이나 혹은 합의 이 정도의 표현으로 좀 어물쩡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합의를 하자고 해놓고도 잘 안 지켜지는데 협의라고 그렇죠. 하면 더 기속력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소위 그 편지 한 통 보내놓고 네. 나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것도 그냥 협의일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노동당 김 위원장의 얘기 중에는
아빠들의 월급을 깎으면 그때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고 힘들 때인데 아들들 취직시키겠다고 깎아 놓으면 그나마 쓸 돈이 없어져서 가계 소비는 더 위축될 것이고 그러면 내수는 더 악화되고 그러면 자생적 경제 체질을 갖추는 것은 더 요원해진다. 예, 맞습니다. 그나마 아들들마저 취업 제대로 안 시키면 또는 깎은 돈보다 적게 시키면 이건 누구만 좋게 하는 일이냐 이렇게 예, 정리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합의안 노사정 합의안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일반 해고 뭐 취업 규칙 완화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성과자 또는 좀 업무에서 좀 뒤졌던 분들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 못하면 그냥 바로 잘라버릴 수 있게 한다 이건데 예.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삽입하려면 노조 대표와 노동자 대표와 반드시 합의해서 둘이 좋다고 해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일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쫓겨나가서 저 그냥 광야에 가서 쓰러지라 이런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의 그 97년도 이후에 그 도입된 해고 요건만 하더라도 그 경영상의 위기,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경영상의 위기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듯이 쌍용 자동차의 경우에 그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가 각종 회계 조작으로 이렇게 그 과장됐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굉장히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 기업의 현실인데, 근데 이 부분을 성과 부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완화를 시킨다면 사실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일 못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고 여러 몫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본 논리에 보면 문제 있는 점은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좀 더 성과급 같은 걸 잘 주고 사회 약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일 못하는 사람 아무래도 능력이 사람마다 다 같을 수는 없을 터이니까 그렇죠. 함께 보듬고 나가는 그런 기본 철학이 깔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디 불안해서 그럼요. 회사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따져보면은 일 못하는 임원들은 사실은 여기 대상이 아니거든요. 임원들은 또?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 임노동자들, 특히 이제 노동자들한테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분은, 사실 그들의 원칙에 비춰서도 잘 맞지가 않죠. 네, 근데 이사들도 일 못하고 성과 못 내면 그냥 끽소리 못하고 잘리기는 해요. 아시겠지만. 네. 저기 말이에요. 한국노총은 민노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쟁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듣지만, 그래도 거기도 노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노동운동이 무엇인지, 왜 노동운동을 해야 하는지가 아주 뼛속 깊이 배겨 있다고 믿고 싶은데, 이렇게 다수 노동자들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라고 아우성치고 계속 손사래를 치고 있는데도 어제 그 소동 끝에 이거를 통과시켜준 이유는 뭡니까? 한국 노총 사람들은 노동운동을 대강 하는 분들입니까?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직, 특히 이제 노동조합의 위치에 대해서 좀 민주노총하고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제도 내에서의 노동 대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 노총은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네. 소위 노동시장 내에서의 기득권 혹은 대표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도 어쨌든 제도 내에서 노동을 대표해서 본인이 제도 안에서 역할을 해야 그나마 지켜왔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절박함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번 중앙집행위 차원에서 금속노련 분신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도로 끝나서 다행이었지만 그런 것처럼 기층에서 느끼고 있는 불만과 불안이 상당한데 이것을 현임 지도부가 얼마나 누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 비대위원장 말씀은 한국노총의 현 지도부에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로 그 한국노총의 지도부가 이번 노사정 합의, 특히 이제 노사정 합의 중에서도 사측과 그다음에 정부 측이 약속한 부분에 강제할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일 건데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수차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을 못했습니다. 네. 그것처럼 불안정한 합의를 한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동계의 한 축으로서 책임을 좀 피하기는 힘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럼 책임은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되는 겁니까? 뭐 그것까지 알겠습니다.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 부분은 97년도 IMF 이후에 네. 신자유주의가 외부적으로 도입이 된 이후 그 과정에서 현 체제는 사실상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의 내부적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마지막 종지부를 어쨌든 한국 노총이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정말 준엄하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난처한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예. 그 노동당하고 한국노총과의 관계랄까? 그런 건 어떻습니까? 또는 지향하는 이념적 차이, 어떤 차이가 있죠? 사실은 노동당은 그 민주노조 운동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그 승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노총이 그 노동계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나 혹은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방향하고는 좀 큰 결에선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 말이 나온 김에 노동당 사정 하나 더 여쭙죠. 예. 정의당, 그다음에 국민모임, 노동당 등 진보권의 사자회동이 있었고 원칙적으로 통합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난 6월 그 노동당 당대회에서 그 해당 건을 전 당원에게 묻자라고 하는 당원 총투표안이 부결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당 차원에서는 그 사자 논의,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는 사자 논의에 대해서는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당대회 결정에 불복하고 당을 탈당하신 분들이 이제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뭐 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노사정 합의안이 노동자들에게는 결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기업적 이런 것들을 그냥 노골화시킨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한국노총은 일정 부분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촉박한 인터뷰 제안에도 응해주신 점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노동당 김상철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27초 남았습니다. 여러분과 헤어질 시간. 60분이 짧긴 짧군요. 하루 남은 저녁 건강하게 보내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